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즈 어학연구소의 차은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19번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19번은 애나의 손수건을 소재로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수건과 관련해서 애나의 감정이 슬펐다가 기쁘게 바뀌었다 라고 하는 어떤 일화를 소개해주는 글이었죠. 자, 그럼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na received a cute handkerchief as a gift for her 10th birthday. 애나는 그녀의 10번째 생일의 선물로서 귀여운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받았다라는 동사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받았다라는 동사는 뭔가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뭔가를 주는 거다 보니까 얘가 수동태로 바뀌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receive라는 동사는요, 절대로 be received와 같은 수동태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동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굳이 수동태로서 무엇을 받다라는 동사를 표현해주고 싶다면은 be given의 형태로 바뀌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receive는 be given으로는 바꿔 쓸 수 있지만 be received와 같은 수동태로는 바뀌어 쓸 수 없다라는 것이 문법에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Accidentally, 우연히 an ink pot fell onto her beloved handkerchief. 어떤 잉크병이 그녀의 사랑스러운, 그녀가 정말 아끼는 손수건 위에 떨어졌습니다. 자, fell이라는 건요, fall, fell, fallen의 형태에 해당되는 자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자, 자동사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수동태가 불가능하고 그 뒤에 전치사와 함께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onto라고 하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고 이 자리가 절대로 수동태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능동이어야 한다는 것을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causing a huge ugly spot. 자, 그리고 이렇게 잉크가 떨어뜨린 사건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못생긴 얼룩이 발생을 한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causing이라는 것은요, 원래 and caused 형태로 쓰였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바꾸어서 and가 사라지고 남아있는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꾼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and라는 접속사가 쓰이게 된다면 caused가 되어야 하겠고요. and가 없어지게 된다면 causing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문법 문제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 자리에 and causing이라고 되어 있다면 틀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자, D가 왜 안 써질까요? 자, and causing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틀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and가 들어가게 되면 동사는 caused가 되어야 되겠고요. causing과 같은 분사 구문으로 바꾸고 싶다면 앞에 있는 and는 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못생긴 얼룩이 발생이 되었는데 Anna was heartbroken. 애나는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죠. 너무 아끼는 손수건이었는데 잉크가 떨어져서 못생겨졌으면 너무 슬퍼졌을 거예요. 자, 여기 슬프다라는 형용사 heartbroken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서 어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When she saw a hideous stain. 그녀가 그렇게 흉한 얼룩을 보았을 때 슬퍼졌다라는 건데 여기 이 hideous라고 하는 어휘도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못생긴, 흉한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위에서 말하는 이 ugly spot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칭하는 단어가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When her uncle saw that she was gloomy, 자, 그녀의 삼촌이 그녀가 슬프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he took the stained handkerchief, 그는 그 얼룩진 손수건을 가져가서 and by retouching the inky spot, 그 얼룩이 떨어진 부분을 수정함으로써, 자, retouch 하면은 뭐 다시 만지다가 아니라 수정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수정함으로써 change it, 바꾸었습니다. it, 그 얼룩진 부위를 into a beautiful design of a flower, 아름다운 꽃 디자인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change A into B가 쓰여서 in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이렇게 A를 B 형태로 변환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Now, 이제 The handkerchief was more gorgeous than before. 그 손수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멋져졌습니다. 여기 than before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ever이 들어가서 쓰이더라도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신 시험에서 ever를 삽입을 해서 문장에 쓰여 있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세요. 동일한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자, 이제 근데 보니까 이제라는 이 부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이 전환이 됐어요. 바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애나가 막 되게 슬퍼했죠. 내가 아끼던 손수건에 잉크가 떨어져서 슬퍼했는데 여기 이제라는 부사를 기준으로 해서 손수건이 아름다워졌고 당연히 애나도 같이 기뻐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내용이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now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음 볼게요. As he handed it back to Anna, 그가 애나에게 그것을 돌려주면서 she exclaimed with joy. 애나는 정말 기뻐서 소리를 쳤습니다. 자, exclaim 하면은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서 claim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claim은 주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 x가 붙었냐 붙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Oh, is that my handkerchief? 그게 내 손수건이라고요? 애나가 물어본 거죠.
Yes, it is. 맞아. Assured her uncle. 그녀의 삼촌이 확인을 시켰습니다. 자, 보시면 Yes, it is라고 하는 대화체 다음에 문장이 나왔는데 동사, 주어의 형태로 왔죠. 자, 일반적으로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 주어로 왔다. 바로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일어났냐면요. 이렇게 대화체가 온 다음에 따옴표가 있는 대화체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이 오게 될 경우에 이렇게 대명사가 아닌 명사가 주어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가 대명사가 된다면 도치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her uncle, uncle은 남자이죠. 그래서 he라는 대명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그냥 he assured의 형태로 일반 문장과 같은 순서가 되겠고요. her uncle이라는 삼촌이라는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체 뒤에서는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대화체 뒤에 일반 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나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t is really yours. 그게 정말 네 거야. I have changed the stain into a beautiful rose. 내가 그 얼룩을 아름다운 장미로 바꾸었어 라고 하면서 또 change A into B 구문이 쓰였습니다. 자, 여기 얼룩을 장미로 바꾸다라는 것은 윗부분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던 것이죠. 바로 여기 삼촌이 그것을 아름다운 꽃무늬로 바꾸었다라는 부분과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문단 안에서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게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빈칸으로 이 둘 중에 하나가 빈칸으로 떨어진 다음에 내용 안에 무엇이 들어가지 추론하라라고 물어보는 빈칸 추론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애나의 손수건과 관련된 일화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았고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글의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글의 순서를 머릿속에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일단 애나가 손수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수건 위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린 거죠. 그래서 애나가 막 슬퍼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삼촌이 손수건을 가져가서 그 얼룩을 아름다운 꽃 모양으로 바꾸어 준 거죠. 그래서 애나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치게 되는 것으로 내용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내신 문제에서 순서 문제로 변형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건 우리 방금 전에 같이 살펴봤었죠. 얼룩을 아름다운 꽃무늬로 바꾸었다라는 부분이 반복이 된 것으로 보아 그것이 문단 안에서 중요한 문장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하나가 빈칸으로 뚫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주의해서 읽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생님이 강조했던 두 문장 다시 한번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changed부터 시작해서 flower까지 밑에 I have부터 시작해서 rose까지 이 부분들 특별히 주의해서 읽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이제 일치 브리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세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의미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일치 브리치 문제가 나올지라도 여러분이 틀리지 않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쌤이 아까 강조했었던 어휘가 몇 개가 있었죠? 아이고 쭉 구워버렸네요. 지우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heartbroken, 우울한, 그리고 또 heartbroken과 비슷한 의미로 쓰인 gloomy, 우울한, 연결지어서 기억하시고 hideous, 흉한, 또 위에서 보시면은 ugly, 이 두 개가 또 이렇게 연결지어서 쓰였죠? 그래서 각각 연결된 단어들 정확하게 암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도 몇 가지 강조하자면 일단 receive는 수동태 불가능하고 be giv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강조했고요. 또 fell은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능동태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특별히 헷갈릴 수 있는 게 얘가 잉크병, 사물명사잖아요. 우리 흔히들 사물명사가 주어에 오면은 수동태로 써야 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이 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태로 쓰면 안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법적으로 체크해줘야 될 부분은 이렇게 change 다음에 A into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A를 B로 바꾸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대화체 다음에 나오는 일반 주어 명사일 경우에는 이렇게 도치가 발생한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19번에 애나의 손수건과 관련된 일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강에서는 20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